사실은 저는 어깨 왔구나 싶거든요. 내 주위에서 누가 성공을 했는가 봤더니 머리에 지식을 많이 넣어 낼수록 성공했어. 부모님들 이거 잊으셔야 돼요. 이제는 머신러닝 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챗GPT의 시대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사람의 실력 중 하나는 뭐냐면 좋은 대학간에 보다 뛰어난 사람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공대를 나와서 영업사원 하다가 동시통 역사하고 예능 PD 드라마, PD 작가를 거쳐 지금은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다양한 이런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어떤 직업의 세계를 추천해주면 좋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저는 어깨 왔구나 싶거든요. 챗GPT 처음 보고 딱 했던 생각은 이게 도대체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전 사실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만약 이거 그냥 챗GPT를 안 하고 누가 그냥 채팅한 내용 이렇게 띄웠다고 하면 되게 똑똑한 친구랑 너는 대화를 나누는구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은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과제할 때 쓰더라고요. 근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생이 다큐멘터리 기획안 하나 만들어 줘봐 그랬더니 챗GPT가 멀어멀어 버렸는데 아니 그건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 좀 더 독특한 특정한 분야에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게 시대가 확 달라졌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치 10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또는 20년 전 PC 혁명처럼 놀라운 혁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과제를 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초 안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결과를 띄워줍니다. 자, 문제는 이 중에서 광고 거르고요. 그리고 페이크 뉴스 거르고요. 별 도움 안 되는 잡소리 거르고요. 그러다 보면 그거 하는데 시간이 들거든요. 챗GPT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딱 하나에도 한번 띄워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 아마 검색 엔진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 지금 아마 사실 속으론 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수십 수백 개의 답을 띄우면서 그 중에 광고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걸로 다들 먹고 살았는데 챗GPT를 가지고 검색을 사람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는 고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쉽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라질 인간의 일자리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순한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임금이 비싼 일이 세 가지. 자, 일단 단순한 일은 쉽죠. 자동화되기 쉬우니까. 저는 20년 전에 은행 가면 제일 신기했던 게 은행 직원이 탁탁하고 돈을 지폐를 진짜 신기했어요. 요즘 이건 누가 제일 잘해요? 기계가 제일 잘하죠. 현금 계수기. 그러니까 이제 창고 직원 점점 줄어들고 애댐 생기는 거잖아요. 단순한 일은 저는 앞으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일을 자동화하면은 수익이 생기겠죠. 이거는 무조건 누군가가 자동화를 시키거나 AI를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일은 기껏 대체 해봤자 팔아먹을 데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비싼 일이에요. 도입될 분야 중 하나가 저는 의료라든지 법률 자문 서비스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사와 변호사가 인건비가 비싼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봐요. 인건비가 비싼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물건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장사일 거란 말이죠. 챗GPT는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단순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느니 검색을 챗GPT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미래의 인재상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재가 갖춰야 할 것은 역량인데요.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 세 가지의 합입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 지식, 기술, 태도.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살아오던 시절에는 이를테면 내가 어렸을 때 1980년대 내가 대학을 다녔어. 내 주위에서 누가 성공을 했는가 봤더니 머리에 지식을 많이 넣어 낼수록 성공했어. 학력고사 세대의 남들은 막 암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별의 별거를 갖다가 꽉 머리에 때려 놓은 애가 좋은 대학 가더니 나중에 좋은 회사 가서 얘가 성공했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지식도 별로 없고 근데 오히려 좋은 대학 간 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애 있어. 어떤 사람이냐? 기술이 뛰어난 사람. 고등학교 그냥 졸업하고 어디 가서 공장 가서 뭘 했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얘가 기술이 뛰어나. 식당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뛰어난 요리 기술을 익혀가지고 맛집을 갔다가 기술이 뛰어나도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이거 잊으셔야 돼요. 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식은요 이제는 머신러닝 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70년대, 80년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똑똑했냐면 네이버 지식인이 없던 시절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더라. 이거 머리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검색하면 단어와 스마트폰에 치면 다 나오는데 자 지식은 이제 의미 없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기술면에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러면 지식 기술 의미가 없다면 세 번째 태도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미래인재상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미래형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때 아이에게 더 많은 지식을 넣어주거나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태도 중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외우느냐 이거 앞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료 인공지능은 반드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장 큰 소망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왓슨이라든지 의료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방대한 지식에서 진단명을 뽑아내고 약 조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다만 그 시대가 와도 인공지능이 환자한테 질문을 못해요. 인공지능이 환자한테 어디가 아프신데요? 안 돼요. 자, 의자의 역할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자를 보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그럼 환자가 뭐라 그러잖아요. 의료진 국민을 딱 쳐놨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하시다가 숨이 가빴다거나 특별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자의 표정이라든지 이걸 잘 보고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환자한테.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질문을 잘 던지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PD님의 질문을 듣고 적절한 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답을 PD님이 또 잘 듣고 계세요. 듣고요. 얘기해. 그러면 내가 또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사람의 실력 중 하나는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건데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 이야기를 잘 듣는 습관,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챗GPT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는 요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걱정될 때가 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은 참을성을 기르기가 너무 어려워지겠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지잖아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집으로라는 영화 뭐냐면 그 서울에서 살던 아이가 집안 사정으로 저 시골 산골에 사는 외할머니 집에 같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할머니가 막 산골에서 나오는 나물 비빔밥이라든지 막 이런 걸로 막 밥을 해주고 구수한 된장찌개 막 이걸로 매일 밥을 해주니까 얘는 도시에서 자라고 나 이런 거 싫어 나는 치킨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킨이 뭐랄까 닭고기 말이야 난 닭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귀한 씨한테 딱 잡아가지고 왜 백숙을 탁 한 그릇 이렇게 끓여서 나는 튀김 치킨 말이야 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생각해봐요. 아이가 나 치킨 먹고 싶으면 기다려봐 어플 열고 바로 예전에는 아이들의 삶에 좌절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엄마가 전화를 하죠. 기다려. 엄마 지금 일하고 있는데 퇴근할 때 시장에 들러서 통닭집 가서 튀김 통닭 사가지고 들어갈게 기다려. 아이는 기다렸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다들 자 그리고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했죠. 지금은 뭐는 뭐야 즉각적인 만족에 너무 길들여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가게도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야.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서 어디가 물건이 제일 좋은지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지금은 갖고 싶은 물건이지만 띵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가르쳐줘야 될 것은 뭐냐면 참을성 인내심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참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변했어요.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멋진 분위기에서 요리사가 이렇게 정성껏 해놓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막 뭐가 이렇게 소리가 보면 애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영상을 막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엄마들이 그러죠.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집중해요. 오늘은 저기 외할머니 생신이라고 우리 다 같이 모인 거니까 같이 얘기하자 하고 나는 귀찮아 나는 재미가 없잖아. 알았어. 하고 그렇게 좋아요. 아이가 조금만 짜증을 내면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지워주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쥐어주고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왜 스마트폰을 찾냐면 항상 엄마 아빠가 그것만 하고 있거든. 저게 정말 재밌어 보이나 보다. 엄마 아빠가 저걸 재미난 거 갖고 있는데 나도 하게 해줘 이거거든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도 좀 참고 평소에 기다리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좀 재미없어도 주말에 힘들었다고 이렇게 애들이랑 그냥 놓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틀어주고 혼자 이렇게 이르지 마시고 지루해도 공원 산책 나가보고 좀 재미없어도 애랑 캐치볼도 해보고 공차고 받고 막 이런 것도 배드민턴도 해보고 배드민턴 아이랑 하는 거 재미없어요. 근데요 이 지루한 걸 참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하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이게 아주 재밌어지는 순간이 와요. 저는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만족이 오고 보상이 오는 어떤 뭔가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나하나 하면서 조금씩 늘어가는 어떤 뭔가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런 생활을 즐기셔야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우리 아이가 20년 후, 30년 후 어른이 된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선 제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20년 후, 30년 후 부모인 당신도 일을 해야 돼요. 지금 40이고 지금 신이라면 나이 70에도 670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를